컨벤션센터 건립에 주주로 참여한 도민들이 주식 반환을 요구해온 가운데 제주도는 내년부터 개인 주주 3,800명의 주식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도두 하수처리장의 견대와 공사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하수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리량의 분산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제2공항 예정지의 조류 충돌 위험성과 동굴 조사 내용을 놓고 국토부와 환경단체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전략 환경 영향평가의 부실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형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했던 서귀포시 살록도로에 구간 단속이 시행되면서 교통사고 발생이 크게 줄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의 대표적인 회의시설인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도민들에게 주식을 팔아 모은 돈으로 지은 건물인데요. 배당금을 주겠다는 약속을 어기는 바람에 주주들의 불만이 컸는데 결국 제주도가 22년 만에 개인들이 가진 주식을 다시 사주기로 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1997년 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짓기 위해 공모한 도민주는 426억 원어치, 개인 4천여 명과 기업 80여 군데가 사들여 공사비의 4분의 1을 모았습니다. 카지노와 면세점, 아울렛과 한라산 케이블카 사업으로 흑자를 내서 배당금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03년 문을 연 컨벤션센터는 이런 사업들은 하나도 하지 못한 채 해마다 적자만 냈고 배당금은 한 푼도 주지 못했습니다. 주주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2012년에는 컨벤션 부지에 호텔을 지은 부영주택이 제일동포 200명의 주식만 57억 원을 들여 대신 사줬습니다. 결국 제주도는 내년부터 3년 동안 68억 원을 들여 개인 주주 3,800여 명의 주식도 액면가인 5천 원씩에 다시 사주겠다며 동의안을 제출했고 도의회는 심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설립 당시에 사장님 그리고 임원진 그리고 현재까지 우리 사장님 임원진들 이번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까? 예, 좀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서 흑자를 내고 또 이걸 통해서 도민들의 주식에 투자한 분들의 염원을 반영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러울 뿐만 아니라 정말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6일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의결되면 도민주 논란은 22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무리하게 도민주를 공모해서 사업을 벌였다, 약속도 지키지 못한 채 세금으로 돌려줬다는 교훈은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도두 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공사 기간 하수처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일몰제를 앞둔 도시공원 대책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처리 용량을 초과한 하수가 유입되면서 정화되지 않는 하수를 바다로 흘려보냈던 도두 하수처리장. 오는 2025년까지 하루 처리 능력을 현재 13만 톤에서 22만 톤으로 늘리고 하수처리 시설을 지하화하게 됩니다. 문제는 공사 기간에 도두 처리장으로 들어오는 하수를 모두 처리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이미 처리 용량이 포화이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인 동부 처리장 증설을 속도내 분산 처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사를 그대로 이걸 처리하면서 할 수 있다. 또 앞으로 2025년이 되면 그때까지 중간 지점에는 현재보단 하수 용량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제주와 좀 몰리는 것들을 나눠가지고 하는 게 어찌 보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이제 어떻게 설득하느냐, 지원책 마련하는 문제였는데 그런 게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주도는 공사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 처리 방안을 찾겠다면서도 월정리 주민과의 협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해서 도두 처리장이 완공되기 이전에 이 하수 처리가 분산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해나가겠습니다. 일몰을 앞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도 쟁점이었습니다.
제주도가 도시자연구역 지정과 같은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려는 고민이 부족하고 주민 의견도 듣지 않은 채 지방채부터 발행하거나 섣불리 민간특례 사업으로 추진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공청회라든가 주민의견 수렴 이런 과정을 거의 거치지 않고 이런 사업들을 중대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게 해수책이라면 당연히 도시자연구역으로 지정해 가야지 저희들이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도시공원을 이렇게 매입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검토 안 한 게 아니고 충분하게 검토해서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는 생각이. 원희룡 지사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수차례 보도한 모 신문사 행사에 1억 원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도 선심성 예산이라는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사고 실종자 수색이 계속되고 있지만 실종자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어제 마라도 부근 해상에서 전복된 창진호의 실종 선원을 찾기 위해 함선을 8척으로 늘려 수색하고 있지만 아직 성과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차기도 해상에서 화재 사고가 난 대성호 선원 11명을 찾기 위한 수색도 일주일째 진행되고 있지만 실종자가 추가로 발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고 해역의 파도가 높아 대성호 선수로 추정되는 물체 감식을 위한 무인 잠수정 투입도 연기됐습니다. 제2공항 전략 환경 영향평가를 두고 부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조류 충돌 위험을 간과하고 동굴 조사도 부실하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해 국토부가 공식 자료를 통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2공항 건설 예정 부지 인근에 위치한 철새 도래지는 모두 4곳, 하도리와 종달리, 오조리, 성산 남원 해안 등입니다. 제2공항 부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하도리 철새 도래지와의 거리는 8km. 국토부의 조류 충돌 위험 기준인 13km보다도 가까워 입지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제2공항 예정 부지 안에 위치한 동굴 실태 조사도 논란거리입니다.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는 숨골 8개가 반영됐지만 환경단체들의 조사에서는 69개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공동조사자 제의를 했고 그게 자신이 있다면 이게 숨골인지 아닌지 국토부가 조사한 거는 숨골이 맞는지 그런 거를 공동해서 확인해 보면. 국토부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례적으로 공식 자료를 통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철새 도래지가 인근에 위치해 있기는 하지만 2017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5차례나 충돌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군집을 형성하고 있는 이런 심각도라든지 발생 가능성 이렇게 이 2가지 요인을 곱해서 이렇게 위험성 평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거의 다 1단계 정도로 위험성이 낮다는. 동굴 실태 조사 역시 109개 지점을 기준으로 면밀한 조사가 이뤄진 결과이고 환경단체가 69개라고 하는 숨골은 빗물이 스며드는 틈에 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국토부가 실시했다는 조류 충돌 분석은 철새별 이동 고도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뤄졌고 제2공항 건설 예정 부지 내 이동 경로는 반영조차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비행 고도를 가지고 어느 지역에다가 이제 얘들이 이제 휴식하고 이동하고 또는 이제 생활 번역을 하는지가 밝혀져야지만 실제 조류 항공기 충돌 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토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부실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지역 초중학생의 8.2%가 따돌림 피해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의 의뢰를 받은 제주국제대 산하협력단이 4, 5, 6학년 초등학생과 중학생 1,4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집단 따돌림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8.2%인 114명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경험은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더 많았고 중학생에 비해 초등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따돌림 피해 경험은 114명인 반면 가해 경험 응답자는 51명에 그쳐 따돌림과 장난의 경계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사고가 잦던 서귀포시 살록도로변에 구간 단속이 시행 중인데요.
1년 가까이 운영한 결과 실제 교통사고 발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구조대원들이 밧줄을 타고 내려가 서둘러 구조에 나섭니다. 살록도로를 지나던 승용 차량이 다리 아래로 떨어지면서 2명이 숨졌습니다. 왕복 2차선에 비교적 교통량이 적은 중산간 도로다 보니 과속을 하다 대형 사고로 이어질 경우가 부지기수. 이곳 살록도로는 길이 곧게 뻗어 있지만 폭이 좁은 중산간 도로에서 제한 속도가 6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번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지난 1월 살록도로에 구간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소로름 전망대에서 광평교차로까지 총 4개 지점에 구간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평균 시속 60km로 제한했습니다. 구간 단속을 시행한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는 3건.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고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평균과 비교하면 30%가량 감소했습니다. 옛날보다는 아무래도 속도가 좀 줄었죠. 저 카메라 설치해 놓으니까 약 10년째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아무래도 느낀가 봐요. 그것 때문에. 단속이 효과를 보자 경찰은 당장 내년부터 제주시 외도동과 노형동을 잇는 우평로와 연삼로 등 도심 주요 도로 5곳에 구간 단속을 확대합니다. 고속 주행률이 높은 도로에 대해서만 일단 설치가 완료가 되었고요.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도심권에 좀 집중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도심권에 보행자가 많아서 보행자 사고율이 높습니다. 경찰은 매해 서너 구간씩 구간 단속 도로를 늘려 앞으로 5년 안에 24개 도로에 설치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형 사회적 금융을 조성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탐나 금융포럼이 마련한 오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사회적 금융의 현황과 과제를 진단하고 제주 지역에 맞는 사회적 금융 조성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사회적 금융은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자금 수요자에게 대출이나 투자를 하는 금융으로 서울시의 경우 2012년부터 조성해 331개 기업에 817억 원의 융자를 진행했습니다. 제주도 공영버스 비정규직 공무원 노조는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영버스 운전원의 시간 선택제 임기제를 폐지하고 비정규직 운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공영버스 전체 운전원 260여 명 가운데 200여 명이 비정규직으로 채용됐다며 준공영제 시행으로 민간버스 운전원의 임금은 상승했지만 공영버스 시간 선택제 임기제 운전원의 임금은 민간버스 기사의 65%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박준석 부장판사는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김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제주시내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